자,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이 중에서 재미난 일들은 없으셨나요? 거의 마지막 마음 아닙니까? 계약했어요.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최고네요. 부럽겠네요. 좋습니다. 잘 계약이라니. 그래서 또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도 이렇게 좀 등교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편안하실 겁니다. 숙제가 많은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걸 깜빡깜빡 잊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스티커 줘야 되잖아. 스티커 장동선 스티커 내가 계속 줄 테니까 혹시나 내가 잊으면은 선생님 저 스티커 여러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꼭 줄게요. 알겠죠? 제가 뭐 여러분들을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받을 만한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잊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계속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숙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문제 일단 개념책에서 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못 푼 문제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없고 헌어는요. 헌어도 괜찮아요? 진짜? 채점도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오, 그러면은 유형 쪽은요? 유형책을 다른 과목에 넣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혹시 문제를 보면 뭐가 어려운지 기억나는 건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잘 없어요? 그게 없어서 기억이 딱히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꼭 갖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그냥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쭉 봐왔, 그러니까 쭉 해주신 모습을 봐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뭐 그렇게 크게 의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방침은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해온 학생이라도 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웬만한 책 갖고 오시되 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준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는 숙제를 안 해오면은 뭐 따로 별도로 남긴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학원을 오지 않는 시간 날짜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숙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메신저에서 숙제한 거 꼭 오늘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제가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성실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딱히 그냥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어느 한 명이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제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상윤 질문 한번 볼까요? 유형 없어요? 좋아요. 그럼 바로 질문도 쭉 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페이지로는 개념의 41페이지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목표는 일단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까지 모두 다 나가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단원 평가를 볼 예정인데요. 이거는 확실시 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단원 평가 볼 때는 말씀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분모의 유리화부터 시작할게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분모의 루트를 없애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분모의 루트를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이 루트 60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60을 이제 좀 소인수분해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고 혹은 어떤 곱해져 있는 그 약수들을 봤을 때 제곱수가 존재한다면 즉 얘는
4 곱하기 12에서 4가 제곱수지. 그치? 그러면 제곱수가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걸 연습을 했어요. 그치? 루트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그 규칙을 이용해요. 그러면 얘는 2 루트 15가 된다는 거를 연습을 해봤는데 혹시 이거 잘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루트 60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은 루트 60하고 루트 예를 들어 135 같은 경우 그때도 이거 똑같은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루트 60하고 루트 135 같은 경우를 비교할 때는 확실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만큼 크니? 라는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는 9 곱하기 15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루트 15로 계산해보면서 얘는 루트 15가 3개, 얘는 루트 15가 2개. 즉 이렇게 해놨을 때 차이가 루트 15만큼 나요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을 봤을 때는 얘가 더 커요 하면 차이가 얼만데 그거는 일단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뭐. 이러고 그 값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해봤는데 그거와 비슷한 일화로 분모의 유리화도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게 바로 대소비교를 원활하게 함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냐면 자 이렇게 루트 2분의 5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모에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죠? 얘를 분모의 루트를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거 같아요? 그렇지 제곱. 왜냐면 제곱근의 정의가 그거니까. 쟤를 제곱하면 나오게 되는 숫자는 루트 안의 숫자니까. 그러면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 분모에 루트 2를 곱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이 분수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모에 있는 숫자를 바꾸려면은 분자에도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원리를 통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것이 분모 비율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좋아요. 그래서 거기 41페이지에 1번, 2번, 3번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루트 a분의 b, 루트 a분의 루트 b, c 루트 a분의 b 즉 루트 a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시를 들은 거는 바로 첫 번째에 대한 예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루트 a분의 루트 b처럼 분모 문제에 둘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분모에 뭘 곱해야 돼요? 루트 a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a가 될 거고요. 그럼 분자는 루트 b에다가 루트 a를 곱한 꼴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계산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죠? a, b를 먼저 곱하고 루트를 나중에 씌워도 된다. 그쵸? 그래서 a분의 루트 ab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c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 걸로 봐야겠네요.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분모에 c라는 숫자가 좀 더 곱해져 있는 거지. 근데 이 c라는 숫자에는 루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의 목적에서 이 c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다가 몇만 곱해주면 됩니까? 루트 a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루트 a를 곱해주면은 얘는 혹시 모르니까 헷갈릴까봐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 위에는 계산하는 과정 안 써도 되겠죠? 루트 ab가 된다는 거 위에서 보였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끼리 곱해서 a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 c하고 루트 a 사이에는 어떤 연산교가 숨어져 있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3번은 루트 b가 아니라 그냥 b였긴 했는데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라는 건데요. 루트 5분의 1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의 루트 5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유제 1번 만약에 되신 분은 저한테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5분의 여기 1은 생략 안 합니다. 그래서 5분의 루트 5라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필수 문제 6번에 2번, 3번, 4번 모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4번은 아마 제가 조금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보여주긴 해야 되겠네요. 자, 혹시 2번은 7분의 루트 20을 잘 나오셨습니까? 네, 좋아요. 3번 보시게 되면 루트 2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트가 두 개 있을 때는 저는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실 겁니다.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루트 2, 루트 3을 순차적으로 없애준다. 다시 말해, 루트 2를 없애려면 뭘 곱하면 됩니까? 루트 2.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을 없애주면 루트 3.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루트 2와 루트 3을 각각 다시 곱한다 라고 해서 루트 2, 루트 2 곱하면 4가 아니죠. 2죠.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 그 다음에 5 루트 2, 루트 3. 루트 2와 루트 3 곱하면 몇이죠? 루트 6이죠? 그래서 5 루트 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곱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얘가 지금 루트 2 곱하면 루트 3이 아까 여기서 썼던 것처럼 루트 6이야 라고 해석이 되시는 순간 얘를 순차적으로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된다는 거지? 루트 6분의 5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루트 2, 루트 3을 순차적으로 곱하는 거 아니니 루트 6과 루트 6을 곱하는 걸로 그냥 아예 이 한 단계를 줄여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다들? 좋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은 가장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 중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결국에는 분모에 몇을 곱해야 됩니까? 루트 15를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루트 15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그러면 얘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15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안쪽은 우리가 루트 75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해줘야 될 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약수들을 쭉 혹은 소인수분해를 쭉 해봤을 때 제곱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수가 5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어서 제곱수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5 5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여기 5하고 15하고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답을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말고 그냥 요거 계산한 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아쉽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원래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차피 얘도 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저 얘도 답으로 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약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분수 쓸 때 약분을 꼭 해야지만 정답으로 체크하고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약분이 되는 걸 꼭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변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곱근의 곱셈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아마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해설지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제곱근의 곱셈의 원리를 뭘 이용하겠냐라는 건데 어떤 걸로 이용할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치? 계속 이거 쓰고 있지? 그러면 이 루트 15를요 이렇게 쪼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쪼개도 돼요? 15는 어차피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그렇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지. 그러면 이 숫자에서 분모에 뭐 곱하고 싶어요? 유리할래. 그렇지. 이렇게 돼요. 얘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정석적인 방법,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풀 때에는 뭘 한 거냐면은 그냥 약분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산하다 보니 약분되는 게 보여서 나중에 약분까지 해준 거지. 얘는 뭐부터 해준 거야? 약분부터 해준 거야. 원래 우리 분수 계산할 때 계산을 쭉 하고 나중에 약분해줘도 되고 혹은 약분 다 해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다. 그쵸? 물론 약분을 먼저 하면은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먼저 약분을 안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분을 먼저 했을 때 숫자가 작아지면 우리 약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치? 2분의 1인데 굳이 우리가 그걸 30분의 15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먼저 약분을 하는 방법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이 2단원의 곱셈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곱셈 공식을 배우면서 분모의 유리화가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하나 이상의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런 숫자들. 그치? 이런 숫자가 존재해도 되는 거지. 존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물론 얘네는 계산이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은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유리화도 아마 이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뭐 얘는 못한다라도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시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을 각각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혼합해서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 개학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바로 풀어라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열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에는 이제 항상 곱셈과 나눗셈은 제곱근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숫자 계산하는 거랑 항상 똑같아요. 곱셈, 나눗셈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순서. 그렇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 그러면 3 루트 15 루트 2 그러면은 3에서 15하고 2를 곱한 30 그리고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 루트
33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고 루트를 씌워도 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혹시나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 이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냥 저거는 A, B가 아무 수여도 다 되는 거예요? 아, 비밀이 있죠. A하고 B가 양수일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치? A하고 B가 양수일 때만 된다. 그리고 제가 곱셈일 때는 0까지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눗셈일 때는 분자가 0이 돼도 상관없다까지는 얘기 드렸어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애초에 제곱근과 상관없이 분모가 0이 들어갈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따져보면 A하고 B가 모두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이거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으신 분들은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빠밤 36페이지, 37페이지. 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A가 B하고 둘 다 0보다 크다. 그치? 다 크다. 제가 이제 항상 수학 공부나 이런 거 혹은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거 외우거나 아니면 그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할 때 이 계산에 대한 과정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번에 1번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혹시 2번, 3번, 4번 중에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 있습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만 제가 같이 풀어드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번 풀어드리면 좋을까요? 만약에 없으면 다 풀어보시겠습니까? 번호 빨리 올라가. 4번. 4번 오케이. 하윤이 혹시 또 있나요? 4번 오케이. 밑에 다야겠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계산하는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5 상관없이 써주시고 먼저 루트 한 다음에 10분의 1에서 2분의 3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곱셈으로 고칠 수 있죠. 그치? 그럼 곱셈으로 고치면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해보면 5 루트 15분의 1이 될 거예요. 거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자, 요거를 계산할 때에는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들은 루트 바깥끼리, 루트 안은 루트 안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루트 15분의 1에다가 5를 곱하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0에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쓰려면 그냥 아예 마이너스 10을 분자로 올리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방금 직전에 배웠어요. 분모의 루트를 이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주는 것까지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유리화를 배운 순간부터는요. 분모의 루트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그게 숫자가 진짜 계산을 깔끔하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오답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한다. 그래서 3분의 10 루트 3 이렇게 곱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요. 그냥 괜히 귀찮은 일을 한 번 더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어떤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저런 루트
제곱근 무리수에 대한 꼴의 크기를 원활하게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 루트 3분의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 마이너스라고 하지 맙시다. 플러스라고 합시다. 플러스 루트 3분의 10이랑 뭐 애매한 게 뭐가 있을까? 루트 2분의 9 약간 이런 거.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클까라는 거를 비교할 때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요 바로 크기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유리하게 볼게요. 3분의 10 루트 4 얘는요 2분의 9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 크기 비교하려면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니까 분모를 통분해주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최대한 유리화해서 크게 비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원래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분모의 유리화가 이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네들 이거 안 쓰면 틀려. 진짜 이거 끝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애들이 선생님 우리 유리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대학교 가면은 이거는 제가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대학교 가셨을 때는요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값이 정확하게 하는 거죠. 값이 정확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유리화를 하든 말든 어차피 그냥 뭐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그 값 계산만 꼼꼼하게 해가지고 잘 넣으면 돼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대한 유리화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화를 하는 그런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7번에 2번 가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풀어주셔서 들으세요. 항상 루트 안에 제곱수가 곱해져 들어가 있는지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해야 된다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서. 자, 그러면은 루트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루트 5 나누기 루트 10이네? 그러면은 루트 안에다가 5 나누기 10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지? 나눗셈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된다? 루트 b분의 a. 그러니까 먼저 안에를 나누고 마지막에 루트 씌워야 된다는 거죠. 잘하네. 자, 7번에 2번, 3번 혹시 다 해보셨나요? 네. 다 했어요? 3번 아직? 오케이.
X가 됐으니까. 일단 정답부터 한번 물려드릴게요. 7번에 2번은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2분의 루트 14가 나오면 됩니다. 혹시 사인이 다 맞았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까지 한번 덧붙여서 이 계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곱셈 나눗셈이 섞였을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 나왔지. 근데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진짜 차근차근 다 계산할 겁니까?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그렇지. 다 곱셈으로 바꾸고 계산하지 않나요? 그치? 그러면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혹시나 계산하면서 약분되는 것을 착착착 지워주고, 그치? 이것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자, 마이너스 8하고 2는 루트 바깥에 있는 아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6을 곱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전체 루트에 5 나누기 10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를 계산하면 5 나누기 10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곱하기 3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나온 숫자에서 또 루트 안에서 또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그냥 한 번에 계산해도 된다? 된다.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서 루트 2, 루트 2를 곱한다. 그리고 2, 16 약분되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에? 근데 뭔가 내가 계산 잘못했나 보네? 2분의 내가 잘못 썼나? 내가 이거 왜 곱하고 있지? 마이너스 8에서 2를 나눠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 넣어서 몽땅 계산해야 된다. 그럼 이 계산 방법을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그 밑에 있는 7-1번에 2번 한번 내보실래요? 그렇지. 한 번에 계산하니까 좀 더 쉽죠? 오늘도 혹시 잘 나왔나요? 지금 요거에 대한 답은 12루트3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혹시 저하고 다르게 쓰신 분들은 조금만 더 고쳐서 써주시면 돼요. 6은 상관없으니까 앞에 빼고 전체 루트에 3 곱하기 10 나누기 루트 2분의 루트 5는 루트 2분의 5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나누기 2분의 5 요거를 한 번에 계산한다. 만약에 얘가 이 중간에 담긴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그냥 바로 이해해서 쓸 수 있으면 곱하기 5분의 2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거 계산하기 전에 2 곱하기 2 보이죠? 그치? 제곱수네? 그래서 바로 계산해서 12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빼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2루트 4.
이렇게 계산도 된다는 거죠. 괜찮죠?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수 문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8번은요. 가로의 길이가 4루트이고 직사의 넓이가 60일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는 그냥 도형 문제하고 연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넓이에서 가로 길이를 나눠주는 걸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4하고 60은 먼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에서 루트 5를 나누는 걸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루트 5분의 15가 되면서 분모의 유리화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문자의 루트를 곱하고 약분이 되기 때문에 3루트 5cm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시면 될 거예요. 좋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해가 잘 되신다고 하시면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8-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삼각형의 넓이에요. 위에 있는 사각형이랑은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지 주의해 주면서 풀어주셔야 해요. 넓이 구하는 게 그냥 삼각형이 똑같은. 그렇죠. 그냥 삼각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밑변에다가 높이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 하죠? 그렇지. 자, 혹시 8-1번 그럼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도 2루트 3cm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높이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 H를 구해야 되는 건데 정삼각형의 특징 중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 H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높이랑 관련된 건데 저 높이는 위쪽에 있는 이 한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고 있는 변의 수선을 보는 거지. 그럼 그럴 때에는 이거는 정삼각뿐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는 정삼각형은 이 길이가 수직 2등분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못 푸신 분들은 아마 얘를 모르셔서 못 푸는 겁니다. 적어주시고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으로부터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입니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뭘 이런 걸 외우고 있습니까? 왜 이등분 될까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꼭지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각을 중심으로 양옆의 변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게 꼭지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이쪽에 있는 각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에 있는 각도 똑같고요. 얘네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나눠져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삼각형은 제가 파란 변으로 표시하는 이 성분을 같은 선으로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 개를 보게 되면 길이 두 개가 똑같고 얘 공통으로 갖고 있고 얘도 지금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선을 그었다고 했어요. 여기 각도 어때요? 직각이지. 그치? 직각 삼각형 내에서 직각 이 각도 똑같으면 여기 각도도 똑같이 되겠죠? 그럼 각도 세 개가 모두 똑같으면서 길이가 두 개까지 똑같네? AS, A합동. 그치? 혹은 SAS 합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합동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기억나요? SAS 합동이 뭐예요? SAS 그변 두 개랑 사이에 그렇지. 요거 이렇게 생각돼요. S가 변이에요. 변 두 개 사이의 각도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변 두 개의 각도 하나가 똑같잖아요. 그럼 SAS 합동이에요. ASA 합동은 뭐예요? 두 개. 각 두 개랑 S가 뭐라고? 편. 그러면 각 두 개 사이의 변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각 두 개 사이의 변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네 둘은 어떤 삼각형이다? 합동이 삼각형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수선을 그으면 밑면이 수직 이등분된다. 이해되시죠?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미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럼 정삼각형일 때 성립해 안 해요? 하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거를 모르시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 3이 된다. 그러면 루트 3, 2루트 3을 이용해서 이 h 어떻게 구할까요?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거. 정말 유명한 정말. 그렇지. 이 무리수가 나오게 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나오는 무리수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모르거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몰랐으면은 이 문제는 그냥 꽉 막혀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려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h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2루트 3의 제곱은 4 곱하기 3이라서 10이에요. 그러면 h제곱은 뺐을 때 9. 따라서 h는 루트 9이기 때문에 값이 뭐죠? 루트 9는 그냥 루트 9니까? 그렇지. 그래서 높이가 3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3에다가 3을 곱하고 2분의 1 이렇게 해서 3루트 3 제곱 cm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라도 잘 몰랐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있는 이 그 43쪽에 있는 내용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4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조금 계산을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덧셈과 뺄셈은 되게 쉬워요. 덧셈과 뺄셈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핵심은 요겁니다. 루트 안이 같은 숫자만 계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루트 안이 같은 숫자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 2루트 2라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 루트 2를 더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얘 루트 2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얘 루트 2가 거기서 한 개를 더 더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2하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얘 1이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가 총 3개다. 그래서 3루트 2. 그러면 의미를 다 떠나서 의미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만 생각하면 돼? 루트 안이 같네 2 더하기 1에서 3루트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 될까요? 3루트 2 더하기 2루트 3은 계산이 될까요? 안 되지. 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더 이상 계산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루트 안이 같은 숫자만 더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진짜 정말 저 말뜻 그대로 루트 안이 같은 거 그러면 얘는 계산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만약에 얘를 그냥 바로 생각했다면은 계산 안 되는데요 하고 틀릴 겁니다. 왜 틀리냐? 루트 8에 안에 약수를 생각해보면 제곱수가 있어요. 루트 8은 몇 곱하기 몇이죠? 2 곱하기 4. 4가 제곱수잖아. 그럼 그 4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 먼저 배우고 얘를 배우는 거야. 그거 빼내는 걸 연습하려고. 그러면 2루트 2 더하기 얘는 루트 4 곱하기 2라서 이 4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그럼 몇 루트 2입니까? 4.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이 같은 숫자만이라고 했을 때 꼭 주의해줘야 될 건 뭐냐면 루트 안을 제곱수가 있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44페이지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m루트 a 더하기 n루트 a m루트 a 빼기 n루트 a 요거 보시게 되면 루트 a의 개수가 첫 번째는 m개 두 번째는 n개가 있어서 그냥 루트 a 똑같으니까 m 플러스 n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a가 똑같으니까 m 마이너스 n 하고 루트 a를 붙인다. 요거 자연스럽게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분배법칙 45페이지는 제가 얘기한 거 45페이지는 얘기한 건 아니고 46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46페이지에서 2번 보이십니까? 2번 루트 a제곱 b꼴은 a 루트 b꼴로 고친다. 보이십니까? 어디인지? 네, 그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걸 놓쳐서 계산이 되는 것도 안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체크가 됐다면.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에 1번과 2번은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2루트 3 더하기 4루트 3은 몇 루트 3입니까? 쉽지? 2번은요?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루트.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한번 계산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4번은 허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번 루트 5끼리만 계산하시고 루트 6끼리만 계산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바로 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오케이. 그러니까 무리수, 루트 안이 같은 것들끼리 계산하시고 만약에 안에 제곱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은 루트 6 둘 다 제곱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끼리 루트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수 문제 1번 다 푸신 분들은 밑에 있는 1-1번도 어차피 숙제니까 한번 지금 풀어보셔도 좋아요. 다음 혹시 1에 4번 번호 나왔나요? 네. 몇 나왔습니까? 3루트 3루트 5요? 2루트 5에서 루트 5를 빼는 건데? 앞에 그치.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 나왔습니까? 루트 더하기 4 루트 6 그렇지. 쉽지? 그냥 안에 같은 숫자들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시간 한 1-1 정도 혹시 다 했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시간을 10분 정도, 10분이 됐나? 5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1-1번까지 한번 쭉 막 올려보십시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분수가 있는 것들만 계산 실수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분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되신 것 같네요. 자, 일단 필수 문제 1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루트 11 저희 칠판에 써놓은 거. 네, 1번에 3번은 4분의 5루트 11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1번하고 2번 혹시 이거 상현이 어떻게 나왔나요? 마이너스 3 루트 7이랑 루트 2. 그렇지, 잘했습니다. 3번하고 4번 이거는 혹시 홈 어떻게 나왔습니까? 6분의 루트 그렇죠. 5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14 그렇지, 잘했습니다.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1번 필수 문제 1번은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에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루트 안이 똑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이거는 선생님 이게 계산 안 되는데요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잘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12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이지 제곱수가 존재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2 루트 3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27은 어떻게 되는 거죠? 3의 세제곱이긴 한데 얘는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으로 제곱수를 따로 빼낼 수가 있지? 그래서 루트 27은 마이너스 3 루트 3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을 계산하면 값이 뭐가 된다? 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시나 몰라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4번으로 제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루트 64 계산해보면 루트 63은 9 곱하기 7이에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을 루트 7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루트 7이네요. 그리고 요거 분모에 루트가 있어. 그러면은 분모를 유리화를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7하고 14하고 약분이 되죠?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3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2 루트 7입니다. 다 루트 7에 대한 숫자였던 거지. 그래서 3, 1, 마이너스 2 따라서 2 루트 7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혹시 나왔나요? 좋아요. 그러면 2번에 2번과 3번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2번, 3번 혹시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아, 3번 부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안 되신 분 있습니까? 3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좋아요. 2번은 혹시 루트 2 더하기 3루트 5로 나오면 되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3번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걸 푸는 거네요.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4 빼기 루트 3분의 루트 이걸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시냐면요.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무조건 유리화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루트 2분의 4 유리화할 때는 분모에 루트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4 루트 2 얘는요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는 약분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2 루트 2가 되고요. 뒤에 거는요 루트 18을 보게 되면은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면서 제곱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3을 바깥으로 빼내는 순간 이렇게 되게 되죠. 그치? 그러면은 3, 3 약분되면서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는 걸로 계산하면은 루트 2 이렇게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치? 내가 다른 문제 보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거 계산할 때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유리화 생각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요거 유리 제곱근에 아까 했던 거 곱셈 방법 쓰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 해서 바로 나눠서 루트 2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분 신경 쓰지 않고 유리화한 다음에 나중에 약분해도 되고 약분이 보이면 먼저 약분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분모에,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 뭐냐면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두 분모의 루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리화를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1번에 그 3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2-1번에 3번이 똑같은 거리거든요. 요 뒤에 계산한 방식 어디 있을까요? 루트 27분의 얘는 요거 이거 잘 확인했어요. 좋아. 굿. 자,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제곱근에서 유리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곱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칙 현상 계산할 때 솔직히 한 가지 방법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그냥 혼합해서 알려드리면은 헷갈릴까봐 먼저 분모에 유리할 수 있으면 먼저 유리를 꼭 해라라고 그냥 순서만 잡아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분수나 정수나 이런 거 사실 연산할 때 막 무조건 얘는 이렇게만 계산해야 돼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얘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되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방법의 순서를 논리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곱셈하고 나누는 섞였는데 막 그 곱셈에 나누는 아니 사칙에는 섞였는데 덧셈하고 뺄셈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것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상관없더라. 다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는 뒤에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뒤를 먼저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루트 24 빼기 27분의 루트 54 이렇게까지 될 거예요. 근데 루트 5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제곱수가 보이십니까? 보이죠? 누가 있어요? 그렇지. 3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분의 3의 제곱을 앞으로 빼내게 되면 3 혼자만 빠지게 되고 루트 6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만 여기 루트 24도 소인수 보내보면요 제곱수가 있죠. 누가 있을까? 그렇지. 4 곱하기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시작 약분되니까 9분의 루트 6. 그러면 3분의 2 루트 6, 9분의 루트 6. 뒤에 루트 6, 루트 6 똑같이 있지? 그럼 얘는 전반적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계산이 된다. 그래서 분모를 9로 바꿔서 9분의 3, 9분의 1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정답은 9분의 5 루트 6이 나올 겁니다. 잠깐만. 내가 중간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27. 아, 9분의 5 루트 맞죠? 내가 암산을 잘못한 거지. 9분의 5 루트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세요 라는 거를 지킨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애초에 지금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은 어차피 이 루트 27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3분의 루트 24는 그냥 앞에서 루트 24를 바로 이 루트 6을 빼줘요. 그리고 루트 27은 얘 유리화하기 전에 여기 제곱수가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루트 3으로 바꿔주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분모 어차피 유리화는 해야 되는 게 확실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두고 유리화할 때에는 내가 루트 27을 곱해지면서 분자의 숫자가 곱해진 숫자가 갑자기 확 커져버리죠. 근데 이렇게 바꿀 때에는 여러분들 뭐만 곱해주면 돼요? 루트 3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되게 간결해지지. 그럼 이 방법은 뭘 지키는 방법이냐면요. 그러니까 지켰다기보다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이냐면은 루트 안에 숫자를 줄이는 걸 우선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방법은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분모의 유리화를 우선으로 하는 방법인 거고요. 이 방법은 일단 그것보다 그냥 루트를 먼저 간결하게 하자라는 게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루트 24는 루트 27은 어차피 제곱수인 것도 내 보이잖아. 그거를 간결하게 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유리화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든 이 방법으로 풀든 결국에는 방법은 똑같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루트 3을 보면 9분의 루트 6이 돼서 여기 있는 것들이 똑같이 나오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풀다 보면서 계속 이걸 연습을 하고 이것 중에 뭐가 좀 더 편할지를 계속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화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도요 루트 안을 간결하게 먼저 바꿔주는 방법이 조금 흔했던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진행해본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 계산이 계속 간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45페이지의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간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분배 법칙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존재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에게 각각 한 번씩 곱해준다라는 것이 분배 법칙인 거죠. 그래서 AB 더하기 AC는 거꾸로 가도 되는 거지, 그치? 공통으로 곱해주는 숫자 혹은 문자 A가 있으면 A로 묶거나 혹은 이 A가 이제 앞에 묶여있고 B 더하기 C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먼저 곱해주고 나중에 더해도 상관없다 라는 것이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게 제곱근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A에다가 루트 B 더하기 루트 C를 곱한 거는 이 루트 A를 루트 B와 루트 C에 각각 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 A 원래 루트 B인데 그걸 한 번에 계산하면은 요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되게 커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줄이고 싶으면 얘를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2에다가 5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다 곱해준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루트 안이 숫자가 아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도 괜찮다라는 거지. 제곱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는데 루트 6에다 루트 3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루트 18이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자. 바로 루트 18을 쓰지 말고 이 루트 6 자체에 애초에 루트 3 곱하기 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제곱수가 되겠지? 그래서 3 루트 2라고 바로 쓰는 거를 조금 연습해 보시면 계산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루트 18이라서 걔가 3 루트 2가 된다는 거 이제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얘를 3 곱하기 2네? 3 만나면 3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끝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루트 3 루트 3 만나면 뭐네? 3. 그래서 앞에 2가 있으니까 6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좋아요. 거의 이제 1시간 넘어가서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피곤해 죽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필수문제 3번에 3번하고 4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럼 3번부터 한번 정답 말씀드릴게요. 3번은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옵니다. 잘 나오셨습니까? 상현이 혹시 안 나왔네? 아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네요. 먼저 이걸 계산할 때에는 5루트 3 지금 딱히 건드릴 게 없죠? 그래서 루트 2에다가 2 플러스 루트 6을 곱한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나 차근차근 계산해줘서 뒤에는 마이너스 2 루트 2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문제는 루트 6이랑 루트 2를 곱하는 건데 루트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는 순간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계산할 때 12,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2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계산이 되는 무리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계산이 됩니까? 5루트 3이랑 그렇지. 그래서 3루트 3 계산하고 마이너스 2루트 2는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4번은 되게 식골이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냐면요. 결국에 이렇게 서로 곱셈이 되어 있는 것들끼리 먼저 계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즉 얘는 이 앞에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먼저 마지막에 뒀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곱해주면 3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루트 2랑 루트 6 루트 10이네. 그런데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루트 4 2가 제곱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혹시 제가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까? 괜찮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냐? 뒤에서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앵 선생님 앞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말이야? 얘하고 다릅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곱셈이 뒤에 있어도 뒤에서 분배를 해줘도 상관없다. 따라서 2루트 3 마이너스 6, 3의 18이지만 6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이 두 번 만나서 3루트 2로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 계산돼서 날라가고요. 2루트 3과 2루트 3 더해져서 4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 문제 4번에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화 좋아.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유리화는요, 되게 간결한 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가 되게 혹은 분자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습니다. 분모의 유리화의 목적은 뭐지? 분모의 루트를 없애기 위함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되게 조금 막 이것저것 함들이 섞여 있어도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얘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몇을 곱해야 된다? 그렇지. 그거만 캐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한다. 그러면 분모는 일단 3이라고 쓰고 계산하고 끝이에요. 다만 이제 분자를 이제 여기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데 얘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곱한다는 얘기는 뭐거든? 그치? 뭐야? 분배 법칙이네. 그래서 샥샥 분배하면 이렇게 돼서 계산이 끝나는 거지. 그치? 이해되니까? 당연히 이해하게 되겠고. 그러면 2번은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3번까지만 설명할게요. 3번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아마 더하기에서 빼기의 차이점이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분모에 뭘 곱해야 되죠? 그렇지. 저 2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분모의 2를? 없지. 우리의 분모의 유리의 목적은 그냥 루트가 있는 항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3을 곱한다. 그러면 분모는 2 곱하기 3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없어지면 확인했어요. 그럼 분자는 3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하고, 즉 3루트 6이 됩니다. 제곱수 있어요, 없어요? 루트 6에 없지? 그래서 그대로 루트 3하고 루트 3 곱하면 3 이렇게 되겠지. 그쵸? 다만 3이 있네? 그럼 뭐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4번에 2번과 4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다 했어요? 네. 헌우는요? 좋아요. 자, 4번에 2번. 그러면은 상현이 혹시 2번은 어떻게 나왔어요? 5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기가 막히다. 잘했다. 좋아요. 그 헌우도 이렇게 나왔나요? 좋아요. 그러면 4번은 헌우 몇 나왔습니까? 2분의 2 루트 6 더하기 2 루트 4. 2분의 2루트 6 더하기 2루트 4요? 저기서 조금만 더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루트 4 값이 뭐죠? 2가 되지? 그치? 그럼 2분의 2루트 6 더하기 4가 될 거야. 근데 분모 분자 모두 2로 나눠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2로 약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 6 더하기 2가 나올 겁니다. 일단 중간까지에 대한 계산은 아주 잘했어요. 그 이후부터 쭉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상현이는 루트 6 더하기 2로 잘 나왔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중간쯤 계산은 되게 잘했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4번에 대한 것을 제가 다른 방법도 한번 살짝만 얘기해 볼게요. 결국엔 원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 몇 곱하는 거예요? 몇 곱해서 계산했어요, 분모 분자에? 그렇지. 상현도 혹시 루트 2 곱했나요? 좋아요. 그런데 이 루트 2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루트 12는요 요거지. 그치? 루트 8은요 요거지. 그치? 혹시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진 점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 어라? 분모 분자에 다 루트 2가 곱해져 있네? 그럼 루트 2로 나눠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4가 제곱수지? 이렇게 해서 약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기에는 진짜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원래 그 다음 쪽까지 나가시긴 해야 되는데 제 기억상 다음 시간에 바로 단원 평가가 아니라 아마 제가 단원 뭐 숙제 문제 풀이나 그런 게 한 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나서 만약 혹시나 다음 시간에 단원 평가를 하더라도 제가 그냥 다음 쪽 그 복잡한 내용까지 한번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니까 아마 단원 평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무시해 주시고요. 다만 4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그냥 복잡하게 보이는 식에 대한 연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만 기본적으로 원리 자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먼저 숙제로 내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제로 내드리고 여러분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숙제를 해보시는데 우리 어차피 방학 있잖아요? 그쵸?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내드릴 숙제는 일단 개념 같은 경우에는 51페이지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유형은 '혹시 유형 제가 숙제 몇 쪽까지 내드렸을까요? 36쪽까지. 36쪽까지. 원래는 49쪽까지 내려고 했는데 모바일 43쪽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 올려드릴게요. 고생했어요.